개장하고 9시 29분 43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반짝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 번에 체크해 볼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가우신 나머지 책상을 발로 차버리셨군요.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다뤄보시죠. 중요한 일정들도 앞두고 있죠. 주요 시중 은행들 4대 은행,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이 모두 이달 중으로 방한 예정인 히스 타버트 서클 사장과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좀 테마성으로 대응을 해봐도 좋을지, 스테이블 코인 지금 현 시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지 궁금해요. 당연스럽게 발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테마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슬슬 좀 기대치를 높여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6월 달 말일쯤부터 좀 쉬어갔었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쉰 지 한 달 내지는 2달 거의 가까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슬슬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왜 그런 관심도를 높여야 하냐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치는 있었습니다만 입법과 관련된 부분만 나오고 정확하게는 제도화나 발행 여부까지는 아직 단계적으로 넘어가지 못한 산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관심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코인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그렇죠. 알트코인 코인 시장이 지금 활기를 다시 찾아가는 구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는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성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발행 주체에 대해서 4대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여타 은행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대치는 상당히 높게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그럼 왜 봐야 되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거래량 대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대략적으로 21개월가량을 이어왔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23년도부터 바닥에서 거의 5배 올라왔습니다. 5배 올라온 상황 속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50%를 계속해서 60% 가까이 넘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이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 상승 추세가 일부 꺾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비트코인 시장 내에서 자금이 순환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안에서 돈다는 이야기시죠? 자,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사야지라는 관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부 9월 달에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런 구간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코인과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입법화와 관련돼서 8월 내지는 9월과 관련된 이야기들, 기대치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서 만약에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더욱이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을 좀 몇 개 보고 넘어갈게요. 카카오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카카오 먼저 보시는군요. 자, 우리가 항상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요새는 잘한다.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요. 자, 카카오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0.15%, 64,800원 가량을 일단 거의 횡보 수준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강한 주간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제 당장 실적 발표, 특히나 소매 실적 발표 나오는 월마트라든지 관세 위협감 뉴스 나올 부분, 내지는 이제 앞으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따라서 또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변동성까지 잡혀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찌 보면 저는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굉장히 지금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실 텐데, 네. 최근에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계속 카카오 말씀드리는 연유는 위와 같습니다.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AI와 관련된 기대치에 대해서는 같이 가져갑니다. 네. 같이 가져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유입이 강력하다라는 점을 일단 좀 체크를 해 보신다면은 카카오가 조금 더 유력하다는 점. 페이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서 카카오 페이도 보시는 분들도 있다시피 카카오 쪽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관심도는 높여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9시 23분 기준으로 일단 외국계 매수가 일단 잡히고 있습니다만 수급은 아직 바뀐 점은 없습니다. 예, 크게 바뀐 점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좀 수급의 전환이 좀 확인되는 구간 들어오면은 보셔도 좋겠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도 이미 법제화 그리고 발행 시점까지 이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가을쯤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뒤처질 수 없겠죠.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인 기대치가 지금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순환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형 주군들 위주로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른 관련 수혜 종목은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추천주 기다려보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 함께 고민해 보시죠. 정부가 37년도까지 SMR 도입을 확정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연간 20개 기수의 생산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궁금한데 일단 글로벌적인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좀 세워가 봐야 할까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모멘텀이 좀 부족해요. 네.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시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원전 섹터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정부의 어느 정도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원전 시장이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캐나다, UAE까지 계속해서 참전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번에 국정계획안에 원전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미포함됐다고. 맞아요. 미포함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여지는 굉장히 좀 갈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라는 편이 있고 정부에서 지금 그럼 지원책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네. 이 두 가지 해석 정도로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국내 모멘텀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국내 모멘텀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주면은 그냥 더 좋은 거야. 플러스 알파. 그렇죠.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러니까 다만 지금 정부에서 오히려 뭐 원전 정책에 대해서 축소하는 분위기도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일단 눈치 보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AI와 원전은 지금 현재 떼놓을 수 없는 관계로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책에 대해서 일단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기 하나 괜찮다. 그럼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에 미국 진출과 관련된 기대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갈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요. 두해빌입니다. 계속해서 채널 형태 구간 박스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참 빨리빨리 돌파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박스권 치는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 하나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나 원전 섹터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야기들은 결국에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물론 각국 정상들의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조율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우리가 당연스럽게 기대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네. 다만 지금 누가 더 강합니까? 트럼프가 조금 더 그렇죠. 강하죠. 트럼프의 입장이 조금 더 강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원하는 부분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치를 강하게 가져갔었던 게 결국에 조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원전, 에너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분까지 기대치를 생각하면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대치는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진출, 특히나 이번에 뭐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이야기, SMR에 대해서 드디어 언제쯤 나올 것이냐 수주권이 이런 기대치들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현재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꾸준하게 이런 천천히 버티는 모습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다가 이번에 전기세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결국에 수요가 너무 높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까지 두 가지 이슈 함께 톱어봤습니다. 그럼 앞서 기대하던 추천주 만나보기 전에 높은 수익률 한 번 더 기대해보면서 리뷰 한 가지 해보고 넘어갈게요. 7월 28일에 매수했던 아진산업 최고가 기준 수익률 1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장에서 10%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진산업 현 시점 대응 방안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지금은 일단 관세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일부 장 초반에 나온 상황이 덕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저항대를 지금 현재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챙기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와 관련된 섹터들 내지는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더 높게 펼쳐져 있습니다만 이번 주 이슈가 살아있는 구간인 만큼 네. 일단 올라왔다? 그럼 현금을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모멘텀이 좀 약세 구간이지만 이번 주 또 지나면은
또 시장이 안정감을 취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아직도 이번에 지금 3,200 넘어갈까 못 네. 넘어간다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시점이잖아요. 이번 또 어찌 보면 고개를 넘어간 이후로부터는 더욱이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바로 추천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수 자체는 오름세를 기대 대신에 아진산업은 지금 현 시점 현금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럼 추천주 바로 만나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 어떤 종목 들어가 봐야 돼요? 발행 주체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은행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만 네. 발행 이후에 결제 시스템은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7,72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다날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발행 그리고 결제와 관련돼서는 다날이 지속적인 상승분 이어왔죠. 네. 7월 7일 고가권 갱신한 이후 한 달하고도 거의 한 반 가량 지금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조정폭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적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서클 사장이 이제 방안을 이번 주 금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일단은 논의와 관련된 이야기, 어떤 제도와 입법화와 관련된 이야기와 수익성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것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발행사 은행들과 발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연계성을 붙여서 갈 수 있는 곳이 저는 다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발행사와 관련돼서 페이 관련주들 다날 아니면은 뭐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여러 페이사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항상 다날이 대장입니다. 다날이 대장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정말 잘 눌려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입법 러시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 제도와 관련돼서 논의가 일단 이번 달 날지는 내달까지 계속해서 논의가 이뤄질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현재 가상자산반을 신설하는 모습까지 제도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날 차트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가격 전략이요. 네, 다날입니다. 다날 지난 7월 달 고가 갱신한 이후로 지금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거래량 없는 천천히 눌리는 구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거래량 없던 상황에서 지지 구간 명확하게 만들면서 버티는 종목들 반등 나올 때 거래량 없었던 구간 빠르게 뛰어오르던 모습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비슷한 구간에 위치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 이 하락 구간, 박스권 구간이 목표가 9,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6,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다날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결제 서비스 그 안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다날이니까요. 함께 상승세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채팅이 한 가지 올라와서 한 가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만물 박사님이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이번 주부터 강한 섹터가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범수 매니저님이 주력으로 보시는 주도주를 차지할 섹터가 어딘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딜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쪽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있어요. 물론 반도체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엔비디아가 끝나고 좀 마무리가 될 겁니다만 반도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와 그리고 몇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이번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이번 주 내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 시점에서는 추천주와 함께 코인 시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까지 흐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